최근 2년간 영아 살해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집행유예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일반 살인죄보다 턱없이 적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건데요. 이 역시 엄연한 살인 행위라는 점에서 낡은 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최근 경기도 수원 영아 살해 여성에게도 영아 살해죄가 아닌 살인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같은 병원 직원과 교제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성이 임신 중단을 요구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겼지만 이를 알게 된 남성은 불법 약물까지 구해 A씨에게 먹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임신 8달 만인 지난해 1월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꺼내지 않아 30분 만에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영아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결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라면서도 A씨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해한 여성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참작된 겁니다. YTN이 최근 2년간 영아 살해 사건의 1심 판결문 11건을 분석해보니 이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징역 2년에서 3년이 대부분이었는데 최대 징역 10년까지인 법정형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나 최소 7년 이상인 존속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낮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 하거나 양육 어려움을 예상해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법이 만들어진 한국전쟁 직후엔 극심한 가난 등 현실을 반영해야 했지만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진 지금은 일반적인 살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부녀자가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이제 수치심을 반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양형을 이제 적게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든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만 영아 살해의 원인은 느슨한 사회 안전망 탓도 적지 않고 산후 우울증 같은 심신미약 요소도 재판에서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